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가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목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과목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막판에 한 10개 정도가 이제 고시가 좀 나왔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중요하고 이제 실무상 이해가 가능한 것들. 그래서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화물 관리입니다. 보세 화물 관리 파트죠. 그래서 이제 관청 고시로 보게 되면 보세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요게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관습법 내용이 이제 주가 돼 가지고 좀 나옵니다. 요게. 자, 보시면은 이제 화물 볼게요. 1번부터 세관장 국고기속을 보류할 수 있는 부품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요. 국고기속 뭡니까? 그죠? 국고기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화가 됐다. 체화가 됐는데 해당 물품이 매각도 안 된다. 매각도 안 된 경우는 이제 국고가 가져가 버려요. 그죠? 국고 기속이죠. 자, 보류할 수 있는, 보다 잠깐 보류하는 겁니다. 자, 특수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고 기속 조치 후에도 공매 낙찰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보면 이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거죠. 특수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뭡니까? 특수용도라면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뭐 아우 특수용도 같은 경우는 뭐 비료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동물들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잖아. 비료 같은 것들이 특수 용도지. 그렇죠? 보면 이제 용도가 특수 용도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에 해당 부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고기사에도 나중에 매각을 해요. 국가가 팔아버립니다. 현금화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국고기소 조치 후에도 공매 낙찰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있는 것이라면은 바로 팔아버리겠죠. 하지만 이게 뭐다? 이제 이거 비료를 수입했는데 이게 품질이 좀 낮아. 하지만 얘는 뭐다? 비료 용도밖에 사용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판다 하더라도 이제 살 사람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약간 보류한다는 거야. 자, 공기업 샬라샬라 물품으로서 국고기소 보류증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공기관 이게 심해요. 공공기관에서 얘기합니까? 공공기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공공기관에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기관에서 잠깐 돈이 없어가지고 해당 품에 대해서 관세를 안 냈다. 그래서 뭐다? 체화가 돼가지고 매각도 안 돼가지고 해당 품이 국고기소까지 갔구나. 하지만 우리가 뭐다? 예산을 받았다. 자, 납부할 관세가 있다. 자, 뭐다 이걸 기다려달라는 소리죠. 관세법 위반으로서 조사 중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조사 중 같은 경우 뭡니까? 이제 압수 물품 같은 경우에도 국고기소가 할 수가 있어. 압수 물품 같은 경우에도 국고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물품이 뭐다? 압수 같은 경우는 범죄 물품이요. 관세법을 위반한 범죄 물품에 대해서 압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안 섰어. 그죠? 그런 경우는 뭐다? 국고기소를 보류해야지. 그죠? 조사 중입니다. 아직도. 자, 그러면 쟁송 중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세관장한테 이의 신청, 관세 청장 심사 청구 등, 자 이렇게 또 뭐다 이제 불법 청구 중이다. 불법 청구 중 같은 경우에도 보류를 합니다. 아직 결정 안 났잖아, 그렇죠?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국고기소 조치를 할 경우. 인력과 예산 부담을 초래하여 국고의 손실이 야기된다고 인정된 물품 같은 경우보다 보류를 합니다. 이건 뭐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물품에 대해서 이제 국고기소가 했는데 무슨 또 비료야, 비료. 근데 이게 뭐다? 뭐 10톤에 가격이 10,000원도 안 돼. 뭐다? 근데 하지만 창고로는 50,000원이야. 이건 뭐 국고기소 왜 합니까? 그쵸? 폐기 처리해버리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세관장은 다음 같은 경우는 국고기속을 보류를 합니다. 자, 국가 등이 수입하는 거, 국가는 현황부족이야. 그렇죠? 공공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무조건 다 돼. 그렇죠? 무조건 보류.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들이 요청해야 돼. 자, 그다음에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같이 가는 것이지. 조사 중 불법 청구 중 같은 경우 아직 이 물품에 대해서 이제 뭐 범죄품인지 판단이 안 섰다. 자, 그다음에 5번은 특수용도만 한정되어 있어요. 뭐다? 국고 귀속 조치에도 고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다 비료다. 비료인데 해당 품에 대해서 비료가 품질이 안 좋아. 그래서 뭐다 이거를 이제 구매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제 국고 귀속합니까? 또 이것도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게 틀렸고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경우 인력 등이 더 들어갑니다. 창고료가 더 나와. 네, 부패 등으로서 기식이 없으나 보다 이거는 참치야. 참치인데 다 상해버렸어. 상해버린 걸 어떻게 판매합니까? 그렇죠? 이것도 버려버려. 폐기시켜야지. 그렇죠? 기타 세관장이 얘는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대상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은 이 대상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왜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두 문자 따거든요. 두 문자를. 근데 두 문자를 딸 게 있고요, 안 딸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로서. 보면 국고교속에 대해서도 제가 위에 대상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해는 다죠. 조사 중, 불복 중. 아직 이제 해당 품이 압수물품은 이제 압수물품은 국가에서 이제 뺏어 가버리는데 이거 국고교속 시켜버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 그런 경우는 국고교속을 보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악플자가 딸 게 있고 안 딸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해상 입항함을 적함으로 정정 신청 생략할 수 있는 이건 뭐 계속 나오네. 해상 입항함으로 인해 적함 목록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는 것은 이런 맞는 거네. 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선장하고 이제 기장 그리고 기장들이 이제 입항을 할 때 선여 승승적 적재 화물 목록으로 뭐래 바뀌었어요. 이제 근데 아직 고시까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법은 바뀌었어요. 적재 화물 목록이라고 매니페스트를 뭐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 선박회사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할 수가 있고 그렇죠? 요때 이제 적합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적합문 같은 경우는 물품에 대한 정보예요. 수량, 가격, 배가 무엇인지 뭐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적합문록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 적합문록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됩니다. 연동. 상당히 중요한 자료. 적합문록 같은 경우는 수입 신고랑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다 중요해. 적합문록 보시면 수화인도 있잖아. 물품 받는 사람. 그 수화인이 납세무자야. 납세무자. 그래서 납세무자 따라 바뀐다. 그런 경우 적합문록 정정해야 돼요. 그래서 적합문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에 대한 수량, 개수, 중량 등등에 대해서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정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광물, 원유 등 산물로서 벌크입니다. 그 중량의 가부족 10% 이내인 경우입니다. 5%겠지? 자, 그다음에 원목 등 용종부터 용종 부피가 크네. 자, 이런 것들 가부족이 10%인 경우, 이거 5%겠지? 포장된 부품으로서 뭐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1개, 2개 이렇게 포장된 부품으로서 중량의 가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네. 이 같은 경우에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포장 단위 부품 같은 경우는 과부족이 10%예요. 10% 이내이고 포장한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뭐다 핸드폰 말고 이걸로 합시다. 뭐다 이제 어떻게 쌀이야 쌀인데 마대에 들어갑니다. 10kg짜리 마대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하지만 과부족은 10% 이내이고 포장한테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는 생략입니다. 그렇죠? 포장 단위다. 쌀이 10kg 마대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경우에 과부족 10%까지는 인정해주고 하지만 포장에 뜯은 흔적이 없어야 돼. 그런 경우에만 적합문호 정정을 생략해주겠다. 그렇죠? 자, 비료, 설탕 등등입니다. 포장, 파손, 용이에요. 그쵸? 그런 경우 과부족이 10% 이내, 또 5%네. 펄프 등, 그쵸? 변동이 심합니다. 펄프가 진짜 심해. 그리고 비금속도 심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 무게를 잰 거랑 이제 우리나라 들어가가지고 선선하거나 이제 그런 데서 잰 거랑 중량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정해줘야지. 예전에 제가 이거 대해서 실문데 이거 대해서 적합으로 정정하게 되면은 이제 복균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류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펄프랑 이제 비금속이었어. 근데 이게 선적지에서 될 때랑 우리나라 들어올 때랑 무게가 달라. 당연히 뭐 물품이 다른 것들이 이제 껴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 이제 그 밀도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 이런 거 인정해줘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했는데 아무튼 했었어요. 결과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 자, 아무튼 펄프 등등입니다. 그런 경우도 과부족 10% 이내의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다 5죠. 자, 보시면은 이건 쉬운 겁니다. 다 5예요. 자, 보면은 정정 신청을 생략할 수가 있다. 뭐다? 벌크다. 벌크의 중량이 5%이다. 생략입니다. 5%입니다. 이게 뭐냐? 벌크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허용해주겠다. 중량이 자 용적입니다. 부피입니다. 부피 같은 경우에도 5% 이내까지 허용해주겠다. 부피 용적이죠. 5% 이내까지 허용해주겠다. 포장 포선이 용이합니다. 비료나 설탕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건조나 습도에 따라서 중량 변동이 심합니다. 그렇죠? 이건 또 오네. 두 개네. 그렇죠? 그래서 비료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떠한 뭐 비금속이나 그런 것들, 비금속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다? 이제 5%까지도 해주겠다. 이렇게 똑같지. 그다음에 이제 포장된 부품으로서 중량 가부족이 10% 내고 포장 상태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만 10%예요. 요것만 10%. 그렇죠? 나머지는 다 5%입니다. 포장 단위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포장에 아무 이상 없어. 그런 경우는 10%. 나머지는 다 5%까지는 정정을 생략을 해 주겠다. 자, 기타 적합문록의 이상 사유가 단순 기재 요까지 단순 기재 오류다. 그런 경우에도 생략을 합니다. 근데 단순 기재 오류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 이제 뭐 수출자를 오류하거나 뭐 수화인은 오류를 하거나 그런 건 다 포함이 되거나 다 오류예요. 다 오류. 3번 해상 입항함을 하선 장소 물품 아니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개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왔다. 끝났어. 입항보 끝났어.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이제 입항보가 끝나가지고 배를 댑니다. 그럼 뭐다 배를 붙이죠. 붙이면은 뭐 한다 물품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보다 하역에 대한 이거 이쁘게 써야지. 글씨를 이쁘게 써야 됩니다. 이쁘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하역 신고죠. 하역 신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당 부분을 어느 장소에 놓을지 이게 뭐다? 하선 장소다. 얘다 하선 장소에 대한 하선 신고를 해야 돼. 하선 신고. 두 개 별개입니다. 하역 신고, 하선 신고. 하역은 내리겠다. 하선 신고는 어느 장소에 내리겠다라는 게 하선 신고예요. 그렇죠? 자, 하선 장소 물품 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물품 내린 다음에 하선 장소로 뿅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로. 자, 해상 입항 틀린 것은 있네요. 틀린 것은 자, 하선 장소 보세구역 운영인은 하선 기한 내 공 컨테이너 반입되지 않은 경우는 세관장한테 즉시 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본에 공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내리고 하선 기한에 있어. 언제까지 여기 물품 들어와야 돼? 반입되지 않았다. 세관장한테 즉시 보고합니다. 세관장 지금 빈 컨테이너가 공 컨테이너가 내려가지고 이 장소에 하선 장소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뭔가 이상하다. 자, 마스터 BL 단위의 FCL 화물은 마스터 BL 단위별로 반입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된다. 원칙은 뭐예요? 하우스 BL 단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재 부품들이 꽉 채워져 있다. 이거보다 FCL이죠. 뭐다 이제 그런 경우는 마스터 BL로도 반입 신고할 수가 있어요. 자, 맞고 컨테이너 화물의 하선 장소 반입기보다 3일입니다. 컨테이너 3일이에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 장소에 들어가는 게 보다 요 구간이 며칠이다? 얘가 3일이야. 3일입니다. 3일. 보면은 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어디든지 가면 하루만 다 갑니다. 하루가 뭡니까?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그 고성 갔다 고성에 이제 놀러 갔다 왔는데 2시간 반 정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쉬는 날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져가더라고. 여행 가자고. 그래서 가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세요?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고성 예약을 해놨대.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바빠가지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짤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해야지. 근데 집에서 집 식구들이 다 짜놓은 다음에 저는 이제 참여만 하려고 합니다. 포기한 거지. 그래서 가니까 이제 고성이야. 그러니까 운전은 제가 해야 되니까. 근데 고성이라 가지고 하도 이제 고성에는 제가 이제 갈 일 없으니까 예전에 잼버리 할 때 갔구나. 예전에 저 보이스컷 할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때가 처음 갔어요.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어. 근데 갔는데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처음 가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를 그쪽 나왔거든요. 강원도 양양 쪽에 군대 때 훈련 갔더라고. 근데 그 군대 간 게 또 아예 없는 거야. 아, 내가 예전에 잼버리 때 가보고 이제 군대 강원도 군대 있을 때 그때 가봤구나 생각 들더라고. 근데 거리를 보니까 끝이더라고. 끝. 동쪽. 그래서 가는데 참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아무튼 이게 왜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방금방 다 하죠. 2시간, 막 4시간 그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뭐다 입항일로부터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뭐다 3일이나 시간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LCL 화물로서 LCL 화물 같은 컨테이너 하나에 이제 여러 가지 화재 물품들이 있는 거죠. LCL 화물로서 해당 하선 장소 내 CFC 내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 작업을 하는 때에는 마스터빌 단위로 반입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지. 자, 여기 CY가 있고 또 잘 써야지. 여기 CY가 있으면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CY 같은 경우는 CFS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제 LC 화물로서 해당 하선 장소 내 CFS 내 컨테이너 CFS 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터벨 아니죠. 뭐다? 항상 기본은 하우스 BL 단위다. 그래서 이제 CFS가 있으면은 CFS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확대해봐. 위에서 옆에서 봐. 옆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 도크가 있고, 그렇죠? 여기 딱 도크. 차 여기 되면은 물품을 내려놓고, 그렇죠? 여기에 뭐다? 여기에 컨테이너 실어놓고 여기에다 가져가지고 여기다 놓고 배에다 컨테이너 한번 실는 거잖아, 그렇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하우스 배단입니다. 하우스 배단이. 됐고, 자,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 또는 하선 전 보호 세움 중 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 반출하는 경우는 반출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입항 전 수입 신고죠. 입항 전에도 수입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이제 그 5일 전 항공기는 하루 전부터. 자, 그다음에 하선 전 보호 세움 중 신고 수리. 자, 물품 배가 들어왔습니다. 배가 들어왔는데 해당 물품을 이제 입항하기 전에도 보호 세움 신고할 수가 있어. 그보다 수리가 되면은 입항하자마자 바로 보호 세움 뺄 수가 있거든. 그렇죠? 다 두 개 다 뭡니까? 취지가 신속한 통관 또 물류 절차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야.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선과 동시에 차상 반출하는 경우는 반출 신고를 뭐한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세 운송 신고가 됐잖아. 그렇죠? 세관의 관리가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됐고, 자, 그래서 이제 하우스 벨 단위예요. 기본은 다 모든 반입 신고, 반출 신고는 다 하우스 벨 단위입니다. 다. 자, 그래서 이제 하선 장소 관리하는 운영인이 하선 장소 지정한 물품을 한해서 반입 즉시 하우스 벨 단위로 반입 신고합니다. 그렇죠? 하선 장소도 들어가게 되면 하우스 벨 단위로 반입 신고한다. 가장 기본이요. 가장 기본. 됐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이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상 상한 발생 보고를 해야 된다. 됐고, 그다음에 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마스터별로 수가 있음보다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C 화물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CF 내에서 컨테이너 수출 및 반입 작업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고, 그러니까 2번도 상당히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재 물품들이 있어. 근데 뭐다 이것이 하수는 화재 들어가는데 그 장소에서 컨테이너가 브레이크다운 합니다. 컨테이너 열어서 빼지가 않아요. 보다 다른 장소 갑니다. 그런 경우는 덩어리 상태로 이제 하수 장소에 마스터별로 반응 신고하고 다른 브레이크다운 하는 장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하우스별로서 하겠지. 4번 항공 입항함을 적합 목록 및 하기 결과 및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합 목록이랑 하기 결과 보고. 자, 배는 하선이고요. 비행기는 하기죠. 자, 항공사는 하기 결과 물품 적합 목록 상의할 때는 이상상하 발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항상 통신만 돼. 이상상하 발생 보고다. 항공사는 하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적합목록 작성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합목록사 정정 필요 조치를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보면 항공사가 하기 결과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뭐 한다? 이게 뭐 오류가 있다. 적합목록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정정을 합니다. 자, 항공사는 하기 결과 보고 화물 중 적합목록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 적합목록보다 과다하거나 적게 발생한 물품은 이상 사유 발생하는 데까지 하기 장소에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내렸는데 원래 뭐 3톤짜리야. 근데 뭐다 실제 해보니까 2.9톤이야.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별도로 관리한다. 자, 적합목록 제출 의무자, 작성 책임자 같은 경우는 별도 보관 중에 물품에 대해서 하기 결과 보고로부터 15일 이내 이상 사유를 규명합니다.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15일 이내 이상 사유를 규명한다. 왜 3톤인데 적합목록에서는 왜 2.9톤이야? 0.5톤 어디 갔어? 자,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봐. 그런 거지. 아, 이거는 이제 그 습도 차에 따라서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세관장은 별도 관리 대상 부품에 대해서 15일 경과할 때까지 적합목록 정정 신청 별도에 없는 경우는 외국으로 반송 조치한다. 자, 보면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반송 조치 왜 합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세관장은 별도 관리 대상 부품을 관리 대상 비치랍니다. 별도 관리 대상 비치를 해요. 3톤인데 적합목록 3톤인데 실제로 2.5톤이야. 그런 것들 관리합니다. 그래서 15일이라는 시간도 있죠. 15일 경과할 때까지 정정 신청 또는 별도 관리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거보다 밀순위 이거 도대체 뭐니?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뭐한다? 직권위로 정정합니다. 이거예요. 15일이 지나도 정정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한다?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밀순지 아닌지 그다음에 뭐다? 세관장이 직권위로 이 건에 대해서 2.9톤위로 정정을 합니다. 반송을 왜 합니까? 그렇죠? 됐고, 자, 5번 뭐뭐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뭐 매일 나옵니다. 아니, 매일,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적합목록 이게 바뀌었어. 적재함목록. 야, 이거 출자분이 이제 잘하셨네. 적합목록에서 적재함목록 바뀌었는데 2개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시가 개정 안 했어요. 고시가. 그래서 이제 법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적합목록 정정 신청은 해당 출항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날로부터 해상으로 언제까지, 뭐뭐는 언제까지 한다. 얘는 뭐냐 외워야 돼요. 90일, 항공은 60일이에요. 6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생 운송 물품은 신고 승인으로부터 해상으로는 뭐뭐까지 목적지에 도착한다. 얘는 뭐다? 외우셔야. 해상은 10일이고요. 항공은 5일까지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생 운송 기간은 10일, 5일이야. 10일, 5일. 10일은 해상, 5일은 항공, 11일. 보생 운송 기간은 10일하고 5일 이내다. 자, 네, 다만 세관장은 선박 항공기 입항 전에 보생 운송 신고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때는 입항 예정일 의 반입 기간 고려해서 모모 기간을 추가할 수가 있다. 5일이에요. 5일 플러스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단수 남기예요. 근데 뭐다? 시험제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와요. 자, 잠깐만 정정 신청은 했죠? 정정 신청은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예요. 수출. 그래서 해당 수출 물품을 적시한 선박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기간 내 해야 됩니다. 며칠? 90일, 60일. 됐고. 저 보면 이제 시간 좀 있는 거지. 90일, 60일.
90일, 60, 90, 60. 자, 그때 보세 운송입니다. 보세 운송품은 신고서부터 다음 기간에 목적에 도착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12일 5일, 12일 5일. 그죠? 10일하고 5일이다. 그죠? 10일하고 5일. 네, 플러스 55일을 추가할 수가 있다. 자, 환적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적화물 고시에 있는 내용들이죠. 환적화물의 일시 양육 신고는 뭡니까? 잠깐 내리고 타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고시에 따른 하선 하기 신고로 가름한다. 자, 얘는 뭐다? 맞는 것이지. 환적화물입니다. 일반 환적화물. 환적화물 뭡니까? 우리나라에 내렸다가 다른 배 타고 나가는 게 환적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 양육 신고는 해야 돼. 일시 양육은 신고는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걸 할 때 뭐 한다? 하선 신고. 좀 그려야겠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배가 들어왔다. 배가 들어왔습니다. 입항 보고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한다? 하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 부품 내릴게요. 라고 뭐 한다? 하선 신고를 해야 돼. 그쵸? 이게 원칙이에요. 입항 보고, 하선 신고, 하역 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뭐 하나? 잠깐 내린다. 이렇게 잠깐 내려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실른다라는 게 바로 뭐다? 일시 양육 신고입니다. 일시 양육 신고예요. 하지만 환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실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그런 경우는 뭐 한다? 이제 하선 신고로서 일시 양육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아, 환적화물 같은 경우는 원래 일시 양육되는 거니까 일시 양육 신고에 가름해서 이걸 대신해 가지고 뭐 한다? 하선 신고 한 걸로 가지고 퉁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 일괄 운송 환정화물의 운송 기한은 얘는 뭐다? 10일 이내로 한다는 거다. 10일 아니에요. 일괄 운송은. 자,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볼게요. 보세 운송 목적지는 물품을 적시하는 공항 및 항만의 하선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장소죠. 어디에 놓고 수출을 할지. 컨테이너 적출자가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등 생활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러면 하선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되겠죠. 자, 보세 운송 물품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경우는 최초 도착지 보세 구역 운영인의 확인을 받아 컨테이너 개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밀봉 그 실링이 채워져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최초 도착지 운영인의 확인을 받아서 컨테이너를 개장을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최초 도착지 운영인의 확인을 받아서. 자, 그다음 그러니까 여는 경우에는 운영인이 와서 봐야 돼요. 자, 선사 또는 항공사는 환적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적시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등등 이상 상황 발생보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 전까지 이상 보고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한다. 출항 전까지 좀 이상하네.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틀린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나번은 7일입니다. 7일. 자, 일간 운송 화물의 운송 기한은 뭐다? 얘는 7일이다. 일간 운송 환적 화물의 운송 기한은 얘는 뭐다?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7일. 됐습니다. 됐고. 이거 맞습니다. 출항 전까지 이상 상황 발생 보고 제출한다. 됐고. 자, 7번. 포워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죠. 포워딩이죠. 화물 운송 주선업자. 자,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혼재함을 적합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항공사나 선박회사 갖다 주죠. 화물 운송의 등록 기간은 3년입니다.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효 기간은 3년이에요. 3년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화물 운송 폐업인데 폐사 만치, 폐업, 사망, 해산, 그다음에 특허기간 만료, 그 기간 등록기간 만료,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이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자, 화물 주선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등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취소하는 경우는 그냥 취소하지 않아요. 자, 와가지고 할 말씀 해봐라고 합니다. 자, 물류 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한 자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등록을 세냐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국제물류 주선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플러스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2년 전인가 기억나네. 이제 제가 아는 글로벌 포워딩이 개업했어요. 개업해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자, 그럼 제가 물어보시나. 자, 그거 이제 요 국제물류 주선업이 있어요? 이때 이번 주에 땄대. 그래서 근데 다음 주에 개업이래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비를 찍어야 된대. 적합물로 전송 등을. 근데 보니까 이제 세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게 당일 처리야, 당일 처리. 이게 사무처에 3일인가? 이게 없으면은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요청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금요일 연락이 온 거야. 바로 부산 내려갔습니다. 바로 부산 내려가가지고 요 이제 등록 신청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이제 처리 받았죠. 자, 됐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등록 요건이 포워딩에 대한 등록 요건입니다. 자, 보면 175소 뭡니까? 운영 결격서이죠. 비피파 징징 취불통법이라는 결격서이고 해당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제물류수선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별도 증이 있어요. 국제물류수선업.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안 되고요. 취소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다?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돼요. 3억 이상. 자, 그다음에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또는 자, 개인 같은 경우는 근데 6번 보시면은 이제 조사를 받거나 기소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보다 전산 처리 설비가 있어요. 혼자함을 콘솔을 위한 전산 처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포워딩 가보면은 이제 각자의 이제 그 기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뭐였더라? 하여튼 적합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8번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으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세 전시장에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이다. 자, 외국 물품이 전시가 끝나고 나간다. 그럼 다시 보세운송해가지고 공항한 다음에 나가버려야 돼요. 자, 맞고 외국 상태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운송되는 압수 물품. 얘 같은 경우 국가기관에 의해서 운송되니까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에 따라서 최신 관서에 관리해 운송되는 얘 같은 경우도 보세운송 할 필요 없어. 그냥 우체국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 검역법에 따라서 검역관서 인수하여 검역소 국내 계류장 또는 검역시장소로 운송하는 검역 대상품 얘들 보다 시약처에서 알아서 하겠지.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품 같은 경우는 보세 운송을 합니다. 그렇죠? 얘들 보다 외공품이잖아요. 됐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세 절차 요하지 않는 것들은 요것들 우편물 최신 관서가 알아서 하겠지.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 검역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끝. 최신 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검역에서 알아서 하겠지.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끝. 자, 9번 특정 물품 간이 보세 운송이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간이 보세 운송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절차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검사 생략, 그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같은 것들을 이제 간소화되는 생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 보세 운송업자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성실도가 높거나 업무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업체 보세 운송업자들을 이제 간이 보세 운송업자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운송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간이, 특정 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다 특정 물품 간이야. 잘 나오죠? 특정 물품 보세 운송업자는 관리 대상 화물 등등을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관리 대상 화물로 잡힌 것들은 반드시 특정 물품 간이 보세 운송업자만 보세 운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제 좀 특혜기도 하지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좀 일감 몰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일반 저 보세 운송업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자, 근데 특정 물품 간이 보세업자 자본금이 1억 이상입니다. 더 있어야 돼. 자, 특정 물품 간이 보세업자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자, 아까 본 거랑 똑같네. 그 포워딩 등록 기간이랑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 범위 내에서 합니다. 지정 기간은 등록 기간 범위 내이다. 됐고. 특정 가지고 보세 운송업자 귀석 등등등등 세관 지정 시장 등 세관제 지정 보세 운송을 하는 경우는 유계차 또는 시범 조치한 후 운송을 해야 됩니다. 맞고. 특정 간이 보세 운송 지정 시효 때는 그 지정이 효력이 소멸된다. 취소는 소멸되죠. 자, 보시면은 이제 3억입니다. 3억 원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3억 보시면 아까 포워딩 같은 경우도 3억이었네. 그렇죠? 자, 보면은 요 정도. 그래서 이제 특정 물품 할 수 있는 이제 특정 간이 보세 운송업자 같은 경우는 아래 요건이 있어요. 보다 자본금 3억. 그다음에 2억 원 이상의 담보, 2억 원 이상의 보험. 그다음에 담보물이 2억 원 이상 있어야 돼. 그다음보다 유계 화물, 자동차 10대 이상. 되게 많다. 트랙터가 10대 이상 보여야 돼. 10대야. 큰 자동차 10대 트랙터. 임원주 한 명이 관사입니다. 이런 요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그렇죠? 이게 왜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20년인가 하여튼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사람들 관세에서 지금 일부 면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가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 자, 근데 10번 KT네,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관세사를 채용이 된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 명도 아니야, 2명인가 그래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왜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 자, 보세화물에 대한 잦은 신고지연 가산세 및 장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신고지연 가산세. 자, 보시면은 신고지연 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신고지연 가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보세 구역에 물품 반입하게 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30일 이내 수입 신고하던가 반송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는 경우는 그 기한이 지난로부터 20일, 50일, 80일 그 외로부터 과세액의 0.5, 1, 1.52 그렇게 보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자, 장기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는 신고지원 과세를 징수하지가 않는다. 그렇죠?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는 뭐다? 장치 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보면 장치 기간이 없고 이제 비축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징수하지도 않아요. 보세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 기간은 반입일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뭐다? 반입일로부터 장치 기간이 스타트합니다. 반입일. 그래서 뭐다? 반입 신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장치 장소의 특허 변경으로 장치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 기간을 합산하죠. 그렇죠? 보면 이제 이거죠. A라는 특허 보세 구역이 있었어. 그래서 뭐 그러면 반입일로부터 뭐 보호장 같은 경우는 1년 보면서 관세를 정하는 기간입니다. 장치 기간이 쭉 가고 있어. 장치 기간이. 근데 요게 뭐한다? A에서 뭐한다? B로 물품이 옮겨져 갔어요. 좀 뭐다? 이때부터 또 그거다? 아니지. 요 기간은 살아 있고 요 남은 기간이 여기서 지나간 겁니다. 뭐다? 기존 기한을 합산하겠다. 합산. 다시가 아니죠. 합산을 하죠. 합산. 자, 보면 이제 이전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틀렸네. 그래서 틀렸고 이전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뒤 보세원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종전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일 비엘 물품이 수차례 거쳐서 반입된 경우는 그 비엘 물품이 반입이 완료된 후부터 장치기간이 기산한다. 보면 이제 하나의 비엘입니다. 하나의 비엘 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비밀번호가 뭐 넘버 뭐 1, 2, 3이야.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핸드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계도 있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시계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당 물품이 이제 이 보세 구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우스별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자, 보면 이제 얘가 들어오고 1월 1일 날 얘가 들어오고 1월 3일 날 얘가 들어왔어. 그럼 1월 1일부터 스타트되는 게 아니라 1월 3일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죠? 이게 장치 기간이 마지막 들어온 애를 그 스타트로 하겠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장치 기간은 반입일로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반입일이 뭐다? 장치 기간의 기산일이다. 기산일. 자, 그다음에 뭐다? 아래는 합산합니다. 그렇죠? 특허가 변경이 돼서 A에서 B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존의 특허를 장치 기간을 합산을 한다. 전에 보세운소 승인받아서 다른 보세를 반입하거나 이동할 장치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과한 경우에도 뭔가 합산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다 체화에 대한 기준이에요. 체화. 장치기간이 지나면 체화거든요. 매각하거든요. 그렇죠? 자, 동일한 비의 물품이 수차례로서 반입된 경우보다 마지막에 들어온 놈이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자, 실일번 수출하는 부품의 보세구역 반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반송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는 보호선 도착 보고는 반입 신고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자, 보는 반송이 뭐야? 반송보다 우리나라에 외국품이 들어가가지고 수입형 절차 거치지 않냐고 다시 나가는 게 반송이지. 그렇죠? 이게 뭐다? 이제 다른 보호선 하나 봐요. 보호선 도착 보고는 반입 신고서 가름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수출하면 그러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물품 관리가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니까 반드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반송 같은 경우에도 세관장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수출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화물 반출대장에 기록 내역을 관리를 하고, 그렇죠? 다만 전산위로 수출 신고 수리 내역을 확인한 경우는 서류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출하는 품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로예요. 종로에서 수출 신고를 했어. 이 펜에 대해서 수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재 예정 보세 구역을 수출 신고할 때 기재를 하거든요. 기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반입한 다음에 이제 적재를 하면 돼. 요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물품이 그 적재 예정 보세 구역에 반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아, 이 물품이 들어왔구나라고요. 하지만 이제 전산위로 수출 신고 수리 내역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전산으로 다 되니까 WMS로서. 수출한 품의 반입 신고는 화물 반출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관름을 한다. 그렇죠? 보는 이제 수출한 품에 대한 반입 신고, 그런 반입 예정 보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반입 신고를 가름합니다. 아, 수출 같은 경우는 반입 예정 보조에 들어갈 때 반입 신고를 안 하고 거기는 운영인이 여기다 기록하는 거구나. 종로에서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 이 보호세국에 들어왔다라고 기록만 하면 되는구나. 이자가 반입 신고를 안 하는 거구나. 수출할 거니까 보세구역에 반입한 수출을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세관장한테 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에 수출 신고하는 뭡니까? 이제 그 세관이 어떤 불법 환급 등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중고 자동차, 중고 핸드폰, 그다음에 과다 환급 우려가 있는 물품, 그렇죠?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보호세구역에 반입한 다음에 수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자, 선적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수출품은 재포장 등등 보호하라는 자는 보호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품이 이제 선적이 되려고 그래. 선적 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보수에 들어갔다. 근데 뭐다 포장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호 작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됐고, 됐습니다. 됐죠? 도착 보고는 반입 신고로 가는 말씀하시 아니 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도착 보고는 반입 신고를 해야 돼요. 도착 보고는 됐고, 오케이. 요 규정. 도착 보고는 반입 신고를로 가름을 한다. 반입 신고로. 자, 12번. 보호시상권 내공품의 장시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호시상권 내공품의 장시간은 뭐다? 1년입니다. 1년 연장 없죠? 자, 보호시상권의 수립 신고 수립된 내공품의 장시간은 뭐다? 6개월입니다. 외공품이 들어왔어요. 수립신고 수립됐습니다. 내공품이죠? 뭐다? 6개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 수립부터 1년 후에서 연장도 가능하고요. 자, 장시간이 지난 내공품은 그 기간이 지나부터 10일 내 운영식으로 반출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이게 1년이 지났다. 그런 경우 10일 이내 운영이라는 식으로 물품 빼야 돼. 보호시상권 운영인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내공 물품만 장치하면 세관장에 허가를 받는다. 자, 보면은 이제 그 1년이죠. 그죠? 보면은 이제 그 내공 보세 구역에는 내공 물품도 장치할 수가 있어요. 외공 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제 내공 물품의 장치를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지.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그 보세 구역에 내공 물품만 장치 내공 물품만 오로지 내공만 장치하는 경우는 세관장한테 승인합니다. 승인. 자, 됐고 운영인이 보호창고의 일정 구역에 일정 기간 동안 내공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라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 창고에 그렇죠? 내공 장치하겠다. 그러면은 포괄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남아 있네요. 승인 대상이죠? 허가가 아니야. 승인. 내공 물품을 장치하겠다. 얘는 뭐다? 승인 대상이다. 허가가 아니에요. 자, 얘는 뭐다? 6개월이죠. 1년입니다. 1년. 됐고 네, 여기서도 이제 2개월이 아니죠. 얘는보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게 6개월. 그러니까 1년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1년이고 얘가 이제 6개월이고 얘는 뭐다? 얘는 승인이고. 그렇죠? 이게 답이죠. 됐고 됐습니다. 됐고 그렇죠? 됐고 신고죠. 내공품 장치 아까 말씀드린 신고죠. 네, 수익시간 수료된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1년. 그다음에 이제 단서는 요거는 6개월 이 이상 계속해서 내공판 장치한다. 승인입니다. 이렇게 끝. 자, 13번 보세 화물 장치 장소의 결정이야. 화물 분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화물 분류 기준. 얘도 시험에 잘 나오지. 얘도. 자, 화주 또는 그 유임사자가 지정 장치 장소에 대한 별도 의사 표시 없는 경우는 하우스별 화물은 보호세구역 운영인이 결정한다. 뭘 운영합니까? 그렇죠? 이거의 프로세스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배가 들어왔어요. 배가 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 품은 이제 화물 분류 기준은 어느 보세 구역에 얘는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근데 해당 물품 같은 경우 원칙이 뭡니까? 화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 화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나는 여기 보석 많잖아요. 보석 얼마나? 뭐다 나는 여기에 넣을 거야라고 얘기해줘야니 여기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뭐다 이거를 화주가 얘기 안 합니다. 자기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 경우는 뭐다 포워딩이 지정하거나. 저 포워딩이 여기서 아무나 임의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소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창고업자들이 이제 선사나 포워딩들을 영업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기네 창고 쓰라고. 자, 그 화주 또는 위임받은 자가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화주가 상관없어 그냥 아무데나 해라고 한 거야. 자, 그런 경우는 운영인이 아니지 포워딩이 하겠지. 하우스빌이니까. 자, 선사 또는 화주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 보수함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이다. 이게 원칙. 이게 대원칙이야. 모든 건 화주 마음이에요. 화주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사가 화주랑 협의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다 넣읍시다. 그러면 그 창고에 넣는 거예요. 화주 또는 그 위임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스터베일은 선사입니다. 하우스베일은 포워딩, 마스터베일은 선사. 창고, 공장, 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에 지정한 장치 물품의 번임의 물품만 해당 부속에 장치. 이거 당연하지. 그렇죠? 창고나 공장,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세관 얘기합니다. 자, 특허해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너 여기 보호창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야적하지 마라. 여기는 비철금속 넣지 마. 그죠? 여기 넣지 마. 그렇게 이제 정해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물품은 이제 넣으면 안 되겠죠. 자, 마번 입항전, 하선전 수혜 신고되거나 보호성 신고된 부품은 보호세구에 반입 없이 부두 내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보호성 운송 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두직 통관. 그다음에 입항하기 전에 보호성 신고 수료했다. 바로 오자마자 바로 내려서 보호성 운송 할 수가 있어요. 됐고
이거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잘 나오는 거. 화물 분류 기준. 화물 분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화주랑 협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뭐다? 의사 표시가 없었다. 마스터 BL은 선사, 하우스 BL은 포워딩 끝.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화물 운송 수송업자가 선량 관여없어 의무타지 못합니다. 뭐다? 화물 운송업자가 안 한 거예요. 지정은 안 했습니다. 화물 운송업자도 논 거지. 그런 경우는 이제 어디로 정하냐? 세관 지정 지장. 그다음에 세관 지정 보장고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세관장이 잡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순이야. 순서 이렇게 끝. 이렇게 순서. 14번. 자, 보호세구역 장치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면 이제 보호세 장치허가 같은 수크제 거마부가 보호세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것이고 크기 무게 과다 기타 보호세 장치하기 곤란하다 부적당한 사유로서 보호세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게 뭐보다 허가 대상이지. 자, 허가 기간은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필요한 인정한 기간이 합니다. 1년이야.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필요한 기간. 근데 이게 또 개정이 됐어. 이제 2022년 2월 15일자 관세법 시행이 개정됐거든요. 개정됐습니다. 이게 기간이 이제 나타나요. 자, 일단 이제 그 전에는 요거고, 자, 보호세구역 장치 허가 기간은 종료한 때에는 반송을 해야 된다. 무슨 장치 허가는 1년 하면서 세관이 필요한 기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고 맞는 거냐? 어쩐 이상하다. 자, 그다음에 종료한 때에는 반송하는 무슨 종료한 때 반송합니까? 그렇죠? 허가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하기 전에 빨리 이제 그 수입 신고하던가 해야지. 부패 변절되어 다른 품을 오송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세구역에 장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보호세구역에 장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품들. 자, 품목별 심사 지연으로 수입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세구역 장치 허가 기간의 연장성에 해당하지 않나. 해당은 되죠. 그렇죠? 품목 분류가 오래 걸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호세구역의 장치 허가 기간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보호세구역의 장치 담보액은 수입 통관 시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상당액의 110% 한다. 그렇죠? 110% 합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은 있다. 요거. 자, 보면은 이제 1년이 아닌 6개월입니다. 아, 보호세구역의 장치 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구나. 자, 개정된 거는 이제 나중에 보고 개정 특강할 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반송이 아닌 보호세구역에 편입합니다. 보다 보호세구역의 허가 기간이 끝났다. 그럼보다 다시 뺏겨가지고 원래 보호세구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허가 기간 연장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이제 연장 사유죠. 자, 동일 세관 관할 구역 내 반입한 보호세구역이 없다. 보호세구역이 없어. 그러니까 딴 데 보호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지. 품목별 사임사가 지연됐습니다. 수입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목 사임사 같은 경우는 30일이 그 결정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와. 그래서 해당 품목 관세가 8%인지 100%인지 30%인지 아직까지 결정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호세구역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가 있다. 자, 보면은 이제 그 세관 부서에서 자체 조사 등등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입니다. 뭐다 조사 기간 중이에요. 그런 경우는 연장도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입 신고에 대한 요건이 구비되지가 않았습니다. 식품 검역 받아야 돼. 하지만 식품 검역이 통과되지가 않았어. 그렇죠? 그런 연장 사유다. 자, 지문 맙니다. 자, 보면 이제 아까 110%였죠? 아닙니다. 자, 보호세구역의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세구역에 장치하는 경우는 허가수료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실제 납부해야 될 관세보다 상당한 금액이지 120%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관에서는 관세만 채권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 상당하는 금액. 됐고. 자, 15번. 보세함을 반출해야 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BL 제시 인동품을 반출한 자. 뭡니까? 이건 예시만 하나 보시면 돼. 외국에서 외교 행랑이 들어왔다. 그런 게 수입 신고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물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BL만 제시하게 되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BL 제시 인동품 반출하는 자는 화물 관리 공무원에게 BL 원본을 제시하여 반출 승인을 받는다. 이게 맞죠? 수입 신고 안 해요. 얘는. 그렇죠? BL 원본을 제시하고 이거죠. 이건 내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 제시하게 되면은 이제 세관의 공무원이 반출 승인을 해줍니다. BL을 분할 합병하는 자는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렇죠? BL을 합치거나 쪼개는 경우는 세관장 승인 대상입니다. BL 분할 승인. 자, 관세법에 따라서 보호세 장치에 반입한 화물죠. 보호세 운송 절차에 따라서 반출된 화물은 반출 신고를 생략을 한다. 아니죠? 자, 보호세 구역의 장치에 반입한 화물죠. 보호세 운송에 따라서 반출된 화물은 반출 신고를 생략을 안 합니다. 보호세 구역의 장치니까. 동일 사업장 내 보호세 구역 간 장치품 이동은 사업장 내 보호세 장치품은 물품 반출입 신고로서 보호세 운송을 가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동일 사업장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한다? 여기에도 보호세 구역이 있고요. 여기도 보호세 구역이 있어 보다 왔다 갔다 보호세 공장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출입 신고로서 보호세 운송 신고를 안 합니다. 그렇죠?
자, 컨테이너 CY 반입된 물품을 다시 CF에서 반입한 때에는 CY에서 반출 신고를, CF에서 반입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맞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렸잖아요. 여기 CY가 있고 여기에 이제 CFS가 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 다 반출 반입 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잔량 관리가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다가 반출 신고 대상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보호세구역 외 장치장, 그렇죠? 보호세구역의 장치 허가, 그렇죠? 반입한 화물종, 수입신고, 수입화물은 반출 신고를 생략합니다. 그렇죠? 왜냐? 허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제 A는 보호세구역이에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보호세구역이 아닙니다. 근데 해당 품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허가 받아가지고 보호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해당 품이 뭐다? 수입신고 수리가 됐어요. 그럼 뭐다? 반출하죠. 반출 신고를 별도로 안 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송 및 보호세무 절차에 따라서 반출된 화물은 하지만 이제 생략하면 반송 및 보호세무 절차에 따라서 반출된 화물 반출 신고를 얘는 해야 됩니다. 자, 나갈 때 반송하거나 보호세무 절차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반출 신고를 얘는 뭐다? 해야 된다. 그렇죠? 반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됐고. 자, 16번 보호세구역 보호세무 장치간의 경과하면 반출 통고 조치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 됐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합니다. 반출 통고. 그러니까 장치 기간이 다 돼가면은 이제 보호세구역 운영인 또는 세관장 자, 이 뭐한다? 반출 통과합니다. 빨리빨리 가져가세요라고 해. 이거에 대해서 장치가 다 돼간다고. 자, 보호세공장은 보호세구역 운영인. 세관장이 안 해요. 네, 자가용 보호세공장 뭔가 내 물품 내가 보관해. 자, 그런 경우는 보호세구역 운영인. 틀렸지. 세관장이지. 이것도 다 틀렸네. 맞는 거구나. 자, 지정원사 같은 경우는 수입하죠? 아니, 지정원사 관련자 누굽니까? 화물 관리 관리하잖아요. 영업 보장 같은 경우에는 관할세관장, 영업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관리하는 게 업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다른 화재 물품이다. 그러면은 그 운영인이 얘기를 해주죠. 반출 통합니다. 빨리 가져가라고. 보호세 판매장보다 세관장 이게 맞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시장, 전건, 판, 공. 그다음에 보호세구역의 자가용 같은 경우 누구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관장이 합니다. 아,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공장, 전건, 판공. 그다음에 이제 보호세구역의 전공, 판공. 아, 그랬구나. 전공, 판공 이렇게 였어요. 전, 공, 판, 공, 외, 자. 이렇게 였습니다. 얘는 뭐다? 반출 통을 누가 한다? 얘는 세관장이 한다. 세관장. 하지만 얘 영업용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 운영인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정차 같은 누가 관리해요? 화물 관리합니다. 됐죠? 17번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품의 폐기 멸시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폐기는 승인이요 멸시는 신고다. 자,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품은 폐기 대상이다. 폐기 대상. 유효기간이 맛이 간 거예요. 폐기 대상이다. 유효 지난 아니다구나. 폐기 대상이지. 그렇죠? 자, 보호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재나 등으로 멸시된 데는 관세를 징수하지가 않지. 그렇죠? 항상 예외죠. 그렇죠? 뭐다? 이렇게 재 등으로서 멸시된 경우는 관세 징수하지 않죠. 예외죠. 폐기 승인 받은 경우는 폐기가 남아있는 부분 잔존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잔존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부패하거나 변제를 예상된 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화재장에 통고하는 폐기할 수가 있다. 자, 예의상이 아니죠. 그렇죠? 부패 변제된 것이죠. 세관장 물품 폐기한 경우는 세관장이 그 비용 아니죠. 화주가 다 비용 부담하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폐기죠. 사부유상은 뭐다? 폐기다. 폐기. 그다음에 살부해 기간. 그다음에 부보처피. 그건 뭐다? 매각이다. 부보처피는 압수고요. 살부해 기간은 이제 일반적인 물품이고 이런 경우는 매각 대상이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잔존과세고요. 그다음에 화주가 다 부담합니다. 모든 비용들은. 18번 장치가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호세무장에 반입한 보호세무 장치관은 판매장에 특허기간이 한다. 자, 특허기간이랑 장치기간은 보호세 창고를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장치기간 이퀄 특허기간. 동일 비엘 품이 수출에 거쳐 반입되는 경우는 비엘보다 최초 반입일이 아니죠. 얘는 뭐다? 마지막 반입일로부터 기산. 아까 나왔던 거네. 또 나왔네. 보호세 창고 반입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나 하되 세관이 필요한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이죠.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여행자 품으로서 예증표 장치기간보다 6개월입니다. 자, 2개월인가? 그죠? 1년, 2개월 아니야. 6개월 또는 2개월인데 보호세구역 장치 허가를 받은 품의 장치 기간은 일반적으로보다 6개월. 이것도 아까 했던 거네. 자, 그래서 자, 보는 이제 반입이 완료되는 마지막에 도착한 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는 6개월입니다. 다는 6개월. 그죠? 다는 6개월. 다는 6개월화돼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한다. 자, 이거 잘났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답번이죠. 보호세 창고의 반입 장치기간은 1년이죠. 법은 1년이야. 법은. 근데 고시 보시면은 6개월이라고 돼 있어.
잘 보세요. 보세 창고. 보세 창고는 장치 기간은 법에서는 내공 물품은 외공 물품은 1년 연장 가능. 그다음에 이제 내공 같은 경우는 1년 연장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대해서 이제 고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6개월이라고. 자, 그래서 장치 기간은 6개월이고요. 세관이 필요 연장할 때는 6개월면서 연장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고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시 보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장치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1개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치부 같은 경우는 1개월을 가상 기간으로 한다. 자, 보면 이게 유치랑 예치가 뭐예요? 유치는 세관에서 가둬두는 것이고, 예치는 잠깐 맡겨두고 나갈 때 찾아가는 것이죠. 얘는 뭐다?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렇지. 1개월로 한다. 1개월로 한다. 여행자 품으로서 예치부 장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잠깐만요. 여행자 품으로서 유치 또는 장치가는 1개월 하죠. 그렇죠? 아, 네. 예치금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1개월이지만 예치금 같은 경우는 장치 기간은 예치증의 출국 예정 시기에 1개월을 가산하게 합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플러스 1개월입니다. 플러스 1개월. 그렇죠? 플러스 1개월로 한다. 보면 1개월이죠. 보면 이제 출국 예정 기간 플러스 1개월이다. 땡 틀렸습니다. 전혀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됐고. 자, 보세고자는 6개월이죠. 이건 아까 전 문제에서 나왔던 거네요. 됐고. 6개월 6세. 자, 환적 화물 처리에서는 틀린 곳이나 국내 계양간 외국 무역선에 의해서 운송할 수 있는 화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적. 자, 보시면은 이제 운송할 수 있는 화물 틀린 거. 환적. 그죠? 환적. 그 뭐냐면 이제 국내 부산항에서 이 부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부산항에서 이제 인천항으로 배를 통해서 뭐 한다? 외국품을 보세 운송하는 경우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환적함을 그다음에 수출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 공컨테이너 할 수가 있고요. 최초 입항지 선화증권의 기재는 최종 목적지 운송하는 부품 됐고요. 그렇죠? 다 틀렸습니다. 압수부품 안 돼요. 됐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됐고 외국 무역선으로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것은 요거에 하나겠다. 자, 20번 수입 화물 중 보세 운송 승인 대상으로 맞는 것은 승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재거 미비 30통보 귀화가 적불법 유. 땡 틀렸네. 맞는 것이네요. 자, 특정 물품 가진 운송업자가 이제 관리 대상에 따른 검사 대상 화물을 하선 장소에 최초 보세 운송 검사 대상 장소에서 최초 보세 운송하려는 부품들. 자, 보시면 이제 특정 가격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다 간소화시킵니다. 승인 대상 아니에요. 자, 보면은 신용담보업체, 포괄담보업체가 화주가 자기 명의로 보세 운송. 원래 자기 명의로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신용담보업체 같은 경우는 뺍니다. 자, 항공사가 계양간 입항 적항목으로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 운송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신고 대상이죠. 자, 얘는 뭐다 반입하면서 국내 도착한 후 최초 보세 반영도 이제 얘는 30일이죠. 30일의 경과 물품 같은 경우에도 그거고 관습에 따라서 통관지가 제한된 물품 같은 경우보다 얘는 승인 대상이다. 승인 대상. 자, 아래 볼까요? 자, 승인 기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관지가 제한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 운송하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다? 승인 대상이다. 승인 대상.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승인 대상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게 중요해요. 시행령인가? 그렇죠. 재거 미비 30통보 귀화가 적불법.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됐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보세 장치 허가 기간 연장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딱 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동해세관 내 관할 화물을 반영할 보석이 없는 경우. 아까 있었죠. 없는 경우. 자, 국내 판로가 이건 상관이 없죠. 품목사님 나왔던 거네. 됐고. 보시면은 수입 신고 요건을 갖지 못했습니다. 뭐다? 이제 공매 등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직 뭐다? 이렇게 보세 구역의 장치 허가는 이런 경우는 연장시킬 수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쉬운 거네. 이거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됐고요. 자, 22번. 적재 신고 및 적재하는 설명 틀린 것은 출항하는 품을 선박 항공기에 적재하는 자는 적재하기 전에 적재 신고한다. 이게 기본이죠. 적재 신고. 자, 출항하는 적재 신고는 적합목록을 제출로 가름합니다. 이게 가름이에요. 원래 적재 신고를 해야 돼. 보다 출항할 때 뭐예요? 출항 허가를 받을 때 적재 목록을 제출하거든요. 이걸로써 적재 신고를 가름합니다. 출항물의 적재 신고 수리되기 전에는 적재할 수가 없어요. 맞고. 하지만 내용 적재 허가를 받는 경우 그러지 않는다.
허가받은 경우는 원래 안 되는데 이거 되게 하는 겁니다. 선착동 항공사는 적재 물품이 적합 목록과 다른 때에는 출항 다음날까지 적재 결과 보고서를 체감단체 제출한다. 다를 때에는 출항 다음날까지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완료 2일까지죠. 적재 완료 2일까지. 출항은 다음이 아니라 적재 완료 2일까지. 적재 완료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됐고 1 그다음에 선사가 출항 목적이 아닌 하역 작업상 잠깐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는 일시 적재 신고를 합니다. 뭡니까? 잠깐 이제 물품을 싣기 위해서 잠깐 배에 올라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 적재 신고를 한다. 잠깐 올리는 경우에는 됐고 적재 완료 2일입니다. 적재 완료 2일 요거 적재 완료 2일까지. 자 보호사입니다. 자 좋은 거 나왔네.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 승인이죠. 보호사 무조건 승인. 자 보호사 승인은 사무실 경우가 10일입니다. 자 끝난 날의 다음 날이지. 관습법에 있는 다 내용들이죠. 끝난 날의 다음 날.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날. 됐고 보호작업은 무조건 보호수 작업자료는 무조건 내공물품 많이죠. 내공품 부착되면은 외공품 간주가 되겠다. 그다음에 외공품은 재료 사용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공품만 쉬운 거고. 견본품 반출입니다. 자, 보호세고 장치 내 외공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 반출하는 자는 세관 허가입니다. 견본품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는 최소한 수량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 화주가 이제 음료수를 각각 수입했는데 이 견본품 반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규격당 이제 300개 수입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2개씩 견본품 반출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가져가서 소비하면 떼는 거야. 땡입니다. 하지만 이걸 판매하면 안 돼요. 최소한 수량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물품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경품 채취로 인해서 장치 물품의 변질 등등 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 반출 허가를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계인데 잠깐 가져나간대. 근데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그거 안 해주죠. 보호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견품 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호세구역에서 반출이 됐대 견품 반출 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이게 뭐보다 운영인이 하는 일이다. 견품 물품들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다음은 다 대장에다 기록합니다. 자, 이건 보호사가 하는 것들이죠. 자, 수입 신고인이 세금의 검사가 필요할 때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을 사용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를 납부한다. 자, 보는 수입 신고인은 세관 공무원이 사용 소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이 해당 품에 대해서 검사 걸려봤어. 근데 세관 공무원이 전화 왔습니다. 자, 이 물품 지금 잠깐 여기에 소시지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 3개 정도 가져가서 우리 이제 인천세관 분송해서 검사 좀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 신고가 되고 수리가 되고 관세 납부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간주죠. 나쁘지 않습니다. 세금 공무원이 한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주가 된다. 간주. 됐고. 자, 25번 장치 환경품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자, 세관장은 보세구역 반입한 요금품이 장치에 지나면 그 사실 공고한 후 해당 품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각, 공고한 후 매각할 때 공고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부패하거나 물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전혀하더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가 있다. 살부회 기간은 장치가 경과되기 전에 하더라도 맛이 가기 전이니까 빨리 매각해서 현금화 시킨다. 자,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3% 현재 떨어진 부품의 경우는 급박하게 공고할 때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매각한 후 공고할 수가 있다. 자, 급박한 경우는 원래 공고가 먼저예요. 하지만 급박한 경우는 매각한 다음에 공고할 수가 있어요. 자, 매각된 부품의 질권자 주권자는 다음 부품을 공고하고 매수인의 부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보면 이제 뭐다? 안 되죠. A란 화주가 있는데 A란 화주가 이제 우리 창고에다 물품을 넣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뭐예요? 창고로도 안 냈어요. 창고로. 그럼 이제 창고업자는 열받습니다. 아니 이 부품 창고로도 안 냈어? 근데 뭐다 이 부품은 매각 대상 부품들이라 세관장이 그랬다. 야 이거 매각해야 돼. 가져와. 그럼 창고업자는 울면서 줘야 돼요. 물품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매각 후 잔금에 있는 경우에는 질권자, 유치권자 같은 경우에는 남았죠? 창고로 주세요. 라고 만다 세관장한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럼 질권자, 유치권자한테 먼저 규부가 됩니다. 화주한테 주기 전에. 그래서 줘야 되는 것이고 울면서 세관장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매각하기 적당하지 않은 인정한 경우 매각 대행하는 일을 대행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한국자산관리공사, 보험공사 그런 곳에다가 이제 매각에 대해서 신속한 매각 필요하거나 매각 전문직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매각을 위탁할 수가 있다. 이거보다 위탁 매매다. 위탁 매매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죠? 매수인이 인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법률 무조건 인도해 줘야 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한 틀릴 거 한 3-4개 정도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숫자 같은 것들 뭐 60일, 90일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좀 틀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를 안 되면은 100% 틀립니다. 100%. 그래서 이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됐거든.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은 쉽고 모르면은 찍어도 맞출 확률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아시고 제 설명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네 번째 과목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